네, 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자바 기초의 스윙, GUI 3편이죠. 이벤트 처리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처리라는 걸 이제 얘기하려면은 이벤트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겠죠. 저기 첫 번째 줄에 적어 놨는데, 이벤트란 키보드 아니면은 뭐 마우스의 입력, 그런 입력되는 인풋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에서 발생을 하는 그런 일련의 동작들을 뜻합니다. 이제 저기도 예를 적어놨지만은 키보드로 이제 타이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마우스로 클릭하고 아니면은 커서가 이동한다든가, 네, 그러한 동작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전체 묶어서 이제 이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이제 프로그램이 인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코드로 구현을 해 놓은 로직을 이제 이벤트 처리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은 자바에서는 이벤트 리스너라는 것을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밑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이라고 써놨는데요. 저희가 이제 화면을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화면을 구성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대개로 자기가 알아서 뭔가 로직을 처리하고 있진 않아요. 뭐 좀 이제 상용화된 프로그램들은 백그라운드로 이제 자기네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어떤 뭐라고 해야죠? 텍스트를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버튼을 클릭을 하고 뭐 이러한 행동들을 했을 때 이제 이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벤트 드리븐 프로그래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설명으로는 이벤트의 발생에 따라 로직이 실행되는 프로그래밍,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의 이벤트 처리를 이제 약간 도식화를 했는데요. 어, 이제 어떤 프로그램 화면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예를 든 겁니다. 이제 뭐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는 이제 JVM이라고 하는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벤트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합니다. 버튼 클릭에 대한 이벤트 객체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 이벤트 핸들러는 이제 이벤트 리스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메소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메소드가 이제 그런 로직을 처리하는데 이제 그런 디테일한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 리스너가 이제 뭔지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은, 자,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이벤트에 대한 정보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이제 뭐라고 해야지? 버튼을 눌렀으면은 버튼이 눌렸다라는 이런 정보들이 이제 필요한 거니까. 그랬을 때 이 이벤트의 정보가 담긴 이벤트 객체, 이벤트 오브젝트라고 하거든요. 이거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 객체에 대응해서 작성된 저희 코드, 이벤트를 처리하는 객체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이 객체는 인터페이스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안에는 그러면은 메소드 같은 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겠죠. 이제 그걸 이제 이벤트 핸들러라고 부른 거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랑 이제 이벤트 객체를 연결을 해주는 그러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게 객체를 이제 이벤트 리스너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냐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이벤트 리스너의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서 좀 얘기를 나눠 볼 거고요. 우선은 이벤트 리스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거를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이벤트 핸들러는 이벤트 리스너에 전달된 이벤트를 이제 실제로 처리하는 메소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리스너에 보통 포함이 많이, 보통이 아니고 거의 전체죠. 이제 이벤트 리스너에 포함되어 있는 메소드니까 이벤트 리스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적어 놓은 거고요. 이제 메소드 자체에는 이제 제가 인터페이스라고 했잖아요. 이벤트 리스너가.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보통 디테일한 코드 구현부가 없어요. 어떤 메소드들이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한 정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직접 이벤트 핸들러의 코드를 구현을 해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벤트 클래스의 구조인데요.
최상단에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상속을 받으면서 이 이벤트 오브젝트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이벤트 객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애들도 전체 다 포함을 해서 이벤트 객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WT라고 되어 있죠. 스윙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상단에 있는 그런 GUI는 이제 이 AWT를 이제 상속을 받는 게 대부분이니까요. 이제 이벤트 자체는 이제 스윙으로 따로 구분된 이벤트는 없고 AWT 이벤트를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액션 이벤트, 뭐 이런 컴포넌트 이벤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각각 어떠한 요소들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나중에 뭐 지금 당장은 사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좀 약간 공통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 상속의 구조에 따라서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이제 공통되는 메소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추 알아두면은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이렇게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런 구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벤트의 종류를 이제 표현을 해놓은 표인데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액션 이벤트, 뭐 어드저스트먼트 이벤트, 뭐 컴포넌트 이벤트, 아이템 이벤트, 텍스트 이벤트 등 여러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이벤트에 따른 인터페이스, 이제 리스너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주로 사용되는 메소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벤트가 이제 호출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너무 아까 앞에서 구조를 봤듯이 이벤트 종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다 표현은 하지 않았고요. 제가 고정 댓글 아니면 뭐 본문에다가 제가 파일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전체 내용을.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하나 올려 놓을 테니까 거기서 엑셀 파일 내려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이런 메소드들이 이제 뒤에도 있지만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이벤트에 대한 메소드들을 이제 인터페이스나 메소드를 무조건 뭐 이렇게 머리에 외우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어떠한 경우에 무엇이 사용되는가라는 이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찾아보면은 바로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로 이제 알아두시고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이 액션 이벤트라는 게 있으면은 이 액션 이벤트는 언제 사용되냐?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뭐 메뉴들이 있어서 메뉴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텍스트 필드에서 이제 엔터 키를 누르거나 리스트라고 하면은 뭐 이제 저희가 드롭다운 메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여기서 이제 아이템을 하나를 뭐 이제 클릭을 하는 이러한 액션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인풋이 되면서 이제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액션 리스너 이제 약간 듣는 거잖아요. 이제 액션 리스너가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저러한 행동들이 나오면은 이제 리스너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액션 퍼폼드라고 되어 있는 이 이벤트 핸들러죠. 이 메소드로 이벤트 객체를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메소드 안에 구현된 구현부를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여기 컴포넌트 이벤트라고 있잖아요. 이 컴포넌트 이벤트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 하단에 있는 애들은 전체 여기에 이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라고 하면은 저희가 앞선 시간에 공유드렸던 내용의 기본 컴포넌트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뭐 이제 그런 컴포넌트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컴포넌트가 이동하거나 뭐 보이지 않을 경우 뭐 이제 뭐 언비저블한 거죠. 그리고 뭐 크기가 변경되고 화면에 보여질 경우 뭐 이러한 어, 변경되는 이런 사항들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메소드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우스 이벤트.
사실 마우스 이벤트랑 이제 보시면은 이 마우스 이벤트, 키 이벤트, 그리고 포스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여기 텍스트 이벤트랑 아이템 이벤트, 액션 이벤트 정도가 이렇게 한 5개 정도가 제일 많이 쓰이는 이벤트들이고요. 윈도우 이벤트도 좀 이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드래그를 했을 때, 마우스를 옮겼을 때, 그리고 프레스, 그러면은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릴리즈는 마우스 버튼을 뗀 거고, 그리고 엔터, 엑시트 이렇게 해서 뭐 이벤트 소스라고 하면은 컴포넌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컴포넌트 영역으로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나갔을 때, 여기서는 이제 엔터하고 엑시트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이제 뭐 호버가 됐는지 뭐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호버라고 하면은 이제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마우스가 그 버튼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냐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클릭, 마우스를 눌렀다 뗐다, 그러니까 마우스 클릭을 한번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 차이점을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제 프레스라고 하면 누르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릴리즈 하면은 떼는 거, 클릭은 눌렀다 떼는 거. 그래서 프레스와 릴리즈로 구현을 두 개를 하면은 저희가 클릭을 했을 때 이거랑 이 프레스랑 릴리즈 이 메소드들이 전부 다 이제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구분을 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마우스 리스너 구현부 안에서 구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키 이벤트입니다. 키 이벤트는 보통 이제 키보드와 연관된 그런 이벤트들이죠. 그래서 키보드에 키를 누르고 있을 경우, 뭐 뗐을 경우, 그리고 타이핑 했을 경우, 그러니까 눌렀다 뗐다 라는 거죠. 이거 다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상황들이 좀 필요하니까 이렇게 차이를 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메소드들이 있다. 자, 텍스트 이벤트. 텍스트 이벤트는 이제 텍스트 밸류 체인지드라는 메소드로 이제 텍스트의 값이 이제 변경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텍스트를 쓰는 거는 보통 이제 뭐 라벨도 있지만은 라벨은 제가 보통 변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서는 텍스트 필드랑 텍스트 에어리아의 내용이 이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그러니까 텍스트 값이 변경됐을 경우 이런 메소드로 호출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이템 이벤트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템도 GUI를 어느 정도 연습해 보시면은 이제 느낌이 오실 텐데, 체크박스, 뭐 그리고 체크박스 아이템,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이제 조금 쓰시면서 이건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선택이 됐냐, 선택이 되지 않았냐에 따라서 이 메소드들이 이제 호출이 되는 거고요. 한번 그냥 해보시면서 이제 익숙해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벤트들은 전부 다 뭐 알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론 내용은 이렇게 끝냈는데요. 사실 이 이벤트 처리 부분이 내용이 참 많아요. 근데 또 다루려고 하면은 너무 한없이 많아지고, 다루지 않으려고 하면은 또 한없이 작아지는 게 이 이벤트 처리 부분이라서, 저는 이번에 코드로 보여드릴 내용은 이 액션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액션 퍼폼드만 가지고 우선 예시를 좀 짜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시고, 다른 이벤트들은 한 번씩 그냥 사용 방법 자체는 똑같거든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리스너를 쓰고 어떠한 이벤트 핸들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러한 저 호출 시기들에 따라서 이제 호출 조건들인 거죠, 사실. 이 호출 조건에 맞춰서 이 리스너와 메소드를 잘 써주시면은 사용하는 것 자체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번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스윙 다루면서 썼던 이 스윙 패키지 안에 이벤트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벤트 이그젠플 1, 2, 3, 4
코드를 만들어 놨고요. 1번하고 4번, 1번에서 4번까지 이제 차이점은 이벤트 처리를 어떻게 구현을 하냐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간단하게 적어 놨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구나를 이해를 하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코드를 구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클래스로 리스너를 생성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JFrame 상속받은 이벤트 이그젬플 1번이 있고요. 자, 버튼 하나만 달아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new J 버튼 하고서 add action listener라고 해갖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액션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바뀌면서 버튼에서는 액션을 쓰고 뭐 다른 데서는 뭘 쓰고 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J 버튼 하고 add랑 이제 listen 이렇게 치시면은 여기 자동 완성이 떠요. 아까 봤던 애들이 좀 보이죠? 이제 컴포넌트랑 뭐 포커스, 키, 마우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리스너들이 있으니까 이제 필요한 조건에 맞춰서 리스너를 달아주시고요. 거기 괄호 안에다가 이제 new listener 클래스라고 해갖고 여기에 이제 리스너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메소드, 리스너를 이제 단다는 메소드인 거고 이 괄호 안에 이제 리스너를 달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 리스너 클래스는 이 아래에 제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고요. 여기서 액션 리스너를 상속을 받았죠. 근데 지금까지 받았던 상속은 여기에 implement가 아니고 이제 extend가 들어갔잖아요. 그거의 이제 차이점은 액션 리스너는 인터페이스라고 했잖아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때는 저렇게 이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요. 이제 일반 클래스를 상속받을 경우에는 extend를 씁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는 액션 리스너 같은 이런 인터페이스를 이제 상속을 받았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빨간 줄이 그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액션 리스너에 구현된 메소드를 제가 직접 구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액션 퍼폼드라고 하는 이 메소드, 이벤트 핸들러가 되겠고요.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시스템 아웃 점 프린트 라인에서 호출이라는 걸 달아놨죠. 그래서 이 new listener class라고 하는 이 클래스 자체는 액션 리스너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달아놨다로 보시면 되고요. 자, 버튼 달고 자, 이제 창을 띄워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500 픽셀 사이즈의 이 창이 떴고 여기에 떡하니 버튼 하나만 달려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이렇게 호출 해갖고 호출이라는 게 출력이 됐죠. 네, 이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시스템 아웃.프린트 라인 이게 이제 실행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달아주면은 요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클래스로 따로 나눠서 액션 리스너를 구현을 해주는 이러한 방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이벤트 이그젬플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너 클래스를 내부 클래스로 생성을 하는 방법인데요. 자, 아까는 이 클래스가 원래 이 본체 클래스 밖에 이제 생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제 클래스 안으로 들어와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해도 이제 사용에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이랬을 때 이 클래스, 어떤 한 클래스 안에 다른 클래스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 안에 있는 클래스를 내부 클래스라고 부르고요. 네, 아까랑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아까랑 똑같이 뜨고요. 자, 버튼 클릭하면은 자, 호출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1번이랑 2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클래스가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이 본체 클래스의 전역 변수로 선언된 이런 객체들을 이 내부 클래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거의 이거 그 본체 클래스에 있는
그 객체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부 클래스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3번은 자, 리스너를 상속받아서 핸들러를 직접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J프레임을 상속받는 이 이벤트 이그젬플 3번에서 액션 리스너까지 이제 상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았으니까 여기에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가 있는 거겠죠? 이게 자동으로 줄바꿈을 해주는데, 자, 보시면은 아까랑 또 내용은 똑같아요. 호출이라는 걸 또 출력을 하게끔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add action listener 이 부분에 이제는 this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this는 이제 여기로 이제 이걸 이제 가리키게 되는 건데요. 왜냐면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리스너니까요. 자, 그래서 이쪽 이 오버라이딩 된 이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도 똑같은 창이 뜨고 버튼을 클릭하면은 호출이라는 출력이 이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자, 리스너 구현부에서 바로 이제 코드를 구현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는 J프레임만 상속을 받았고요. 이 부분에서 add action listener 해갖고 new action listener 하고 괄호가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아까 봤던 똑같은 system.out.println 호출을 이제 출력을 해라 라는 이제 그런 구현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add action listener 안에 아예 그냥 다 때려 넣은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에도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자,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에 호출이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드가 4가지가 다 다른데 동작하는 방식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한 기능을 구현을 하더라도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New Action Listener의 회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사용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Replace with 람다 함수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 제가 람다를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현 부분을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인 거고요. 람다는 또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을 종종이 아니고 거의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그냥 GUI를 사실 뭐 상업적으로 이렇게 쓴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통일시켜갖고 아까처럼 뭐 클래스로 빼던가 뭐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은 이런 리스너를 많이 달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만 좀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게 다 달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지금 여기만 해도 요즘 메뉴가 그냥 보여지는 거, 이 아래에 있는 거 빼고 여기 보여지는 것만 해도 한 10개 되는 것 같은데 거의 각각에다가 이렇게 이벤트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코드가 엄청 복잡해지겠죠. 생각만 해도 노가다할 생각에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코드를 이제 쓰는 거는 저런 컴포넌트 이벤트 달 게 많이 없을 경우에만 사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한번 계산기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저번 시간부터 보고 있는 계산기인데 제가 여기서 그냥 패스한 부분 있잖아요. 자, set 이벤트 부분입니다. 여기는 제가 다 이거 람다 함수로 치환을 해 놓은 상태인데 자, 버튼 0번을 눌렀을 때 액션 리스너, add 액션 리스너 해갖고 텍스트를 갖고 와서 이제 0일 경우에는 뭐 없애고 업데이트 넘버 해서 업데이트 넘버에 0이면 0, 1이면 1 해갖고 각각 이제 업데이트를 쳐주는 이러한 걸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버튼마다 지금 다 이벤트 처리를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클리어. 마이너스 여기 붙네? 이거 정렬을 또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조금 오류가 있나봐요. 너무 대충 만들어갖고. 네, 무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액션 리스너도 진짜 간단하게 작성을 해놓은 거라서 이 코드를 보시면은 이벤트 처리 부분을 봤다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도 지금 뭐 버튼 클리어 부분인데 클리어 이 C죠? 이거 누르면은 다 지워주는 텍스트 막 다 바꾸고 뭐 넘버 뭐 이런 안에 내부적으로 로직에서 쓰이는 이러한 변수들도 다 초기화해주는 이런 이벤트 처리를 다 해준 거고요. 이렇게 뭐 동일한 동작인데 이제 좀 구분만 해주면 되는 동작들은 이렇게 뭐 메소드로 묶어갖고 그냥 이 이벤트 안에서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 안에서 메소드로 호출하게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한번 뭐 둘러보시면은 어떻게 코드를 작성을 했는지 대충 이제 느낌 오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한번 이 코드도 이제 이 이벤트 처리하는 예제 코드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GUI는 대충 간단하게나마 이제 내용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이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